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컷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리 식품정책과 평택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스탁 협약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탁기간은 제5조에 보면 5조 5항에 보면 스탁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변경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 변경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그동안은 사업 변경이 없어서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사업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변경 동의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조 제4항을 보면 제3항이 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매년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2022년도는 93.15, 작년에 평가한 건 95.46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 아마 그 급식관리지원센터 그 관리 지침에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거는 수탁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스탁 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나 문구 하나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는 나중에 큰 문제로 돼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탁 기간은 이 협약이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 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1개월 이내면 1개월 안에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상황이십니까? 이거 당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개월 이내가 아니고 보험은. 명시가 이거는 그 협약서는 효력이 법적인 효력이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 이루어질 때 근거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지금 어제도 제가 위스탁 계약서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전체가 그래요. 지금 평택시. 왜냐하면 다른 부서나 먼저 했던 시군구 거를 벤치마킹하거나 베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 가입 증서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안 났으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 사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 권한은 법정주의 위배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민간 위탁에도 보면 제3자에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7조 3항을 보면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물을 제3자에게 용역하게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중장기 계획서를 보거나 위스탁 협약서를 보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쭉 해오던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참고사항이 아니라 절대사항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계약을 어디랑 하셨습니까? 협약서를. 계약 체계를 어디랑 하셨습니까?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요. 국제대학교 이사장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산학협력단하고 하셨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학협력단하고 이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까? 학교 이사장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선플렉스 위스탁 협약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선플렉스 제5조에 보면 5조 사항에 보면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에 의한 위탁자와 협의하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확장할 경우, 어느 경우가 확장할 경우입니까? 확장이 아니라 이거 공사 아닙니까? 이거 공사할 경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의 문구가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살펴보시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 공사가 있었죠. 그쵸? 예, 공사가 있었는데 그걸 공사로 볼 것이냐 확장으로 볼 것이냐 단어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은 공사한 거를 확장으로 보십니까? 확장은 기본 평수에서 넓혀 나간 게 확장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에 근거를 하면 요번에 공사에 지급된 거는 다 회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수하실 겁니까?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은 법적인 해석을 잘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할 경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위탁자가 부담한 거의 수탁자가 부담을 하지 위탁자가 부담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위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택시가 100만을 바라보고 중장기 계획에 몇 조 원을 예산 수계를 하시는데 업무 협약서가 지금 저희 상임위가 전체가 다 그래요. 여기 부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역시나 여기가 지금 우리 환경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택시 수소 충전소 관리 운영에 관한 위스탁 협약서를 보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건이 있었나요? 네. 위스탁 협약서 내용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죠? 이거를 다 알고 있을게야 쉽지 않고 본 의원이 자료를 갖고 들어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년에 계약 체결한 거하고 21년에 계약 체결한 거하고 이게 22년인가요? 20년, 21년 하나는 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장에 22년이네요. 수탁 기간을 보면 2020년이나 2021년에는 수탁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한 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제일 처음에 이제 위스탁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2020년에 있는데 사항이 너무 미비해요. 이거 조금 있으면 재계약할 때 되셨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2022년도에 그 위스탁 협약서를 참고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참고하시면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을 거예요. 지상권 설정 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2021년도에 맺은 운영비 등 사업을 해서 정산을 해서 반환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2022년도에 한 부분이 그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은 초과분은 반납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에는 초과분 반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과분이 반납된 사례가 없습니까? 예, 지금 운영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초과분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역시 충전소는
그 초과 이익금은 지금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발생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향후에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서 초과분이 생기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납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명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위스탁 협약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최대의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위스탁 협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성과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도 정의 내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정기 감사권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2022년도에는 연 1회 정기 감사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했던 부분 두 군데에는 똑같이 이거를 베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스탁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첨부하셔가지고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요. 위스탁 협약서는 그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물적, 인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위스탁 협약서 건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가 지금 보니까 2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부센터장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다라고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까? 22명의 센터장이 있고 각 그 과가 있는데 부센터장의 역할과 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부센터장님이 팀장님이세요. 팀장님이 부센터장님 역임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직책 수당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나갑니까?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센터장님이 그만두셔서 지금 부센터장님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쭉 없을 상황입니까? 그게 이제 센터장님을 대신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지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그만두셔갖고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3년 이상 근속 연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50%에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 와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니까요, 이 봉급이 좀 적으니까 이직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 원래는 25명 돼야 되는데 지금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초과 근무 수당을 보니까 평균 184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그러면은 업무가 어느 정도 좀 양이 있다는 얘긴데 이 인원에 비해서 양에 비해서 이제 급여가 작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다도 건의하시고 저희 쪽에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는다라고 보고요. 저희 공무원 봉급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 사실 공무원들이 더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는 시켜드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봉급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직종 영양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다른 쪽에 가셔서 근무를 하시면 훨씬 봉급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가 공무원이나 일반 저희들보다 높다고 해도 직업 그 직군상 받고 있는 현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올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인원을 조금 늘려서 업무량을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직률이 있어서 3년 이상 연속 근무 연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서에는 잘못 표기가 돼서 들어와요. 사업 계획서도 여기 지금 사업 계획서를 제가 훑어봤는데 형식적인 사업 계획서입니다. 앞뒤 말이 너무 맞지 않아요. 50%가 넘어도 그 직원의 이직률이 적어서 안정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40%로 떨어져도 안정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사업 계획서는
형식적인 사업 계획서가 되면 안 돼요. 정말로 사업 계획서가 맞아야 되는데 올해는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거 올해 특이한 사업으로는 지금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소크라테스의 밥상이라고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별한 지금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보면 뭐 그 프로그램상 이 사업상 특별한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양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뭐 어떤 그 운영상의 뭐 어떤 대안이 특별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안정감 있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되는 센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지금 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를 해요. 그쵸? 예산에 드리는 거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몇 %입니까, 과장님? 인건비가 한 67% 정도 됩니다. 보통 다른 데도 그렇게 됩니까? 네, 사람이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한 7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용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스탁 협약서는 살펴보실 거죠? 과장님 살펴보실 거죠? 자, 우리 자원순환과 이번에 조례로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뭐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이강희 국장님이 과장님을 되시기 전에 주고받았던 문자부터 메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받아봤는데 이거 좀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현재 고덕 이위시 그 두동 관련 내용이고요. 그 현재 지하에 쓰레기 집화장을 그 놓겠다고 해서 이제 3년 전에 저희들이 건축 설계사하고 시공사 때 건축 협의를 해줬는데 그 사항을 따르지 않고 지하에다 설치한 사항입니다.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현재 건축 그러니까 주택가죠. 주택가에서는 일상적인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협의 과정에서는 주택가랑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단지 설계사 때 별도로 한 부분이 이제 따르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돌리면요 보통 이제 어떤 뭐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부서별로 협의를 다 돌리잖아요. 그럼 협의 사항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이게 준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쵸? 매일 주고받은 내용을 봐도 이거 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사항을 인지를 했는데 뭐 건축부서에다가 이건 다시 제가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또 담당자도 바뀌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강희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거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오셔서 조례 갖고 들어오셨을 때 뭔 내용인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난 이해가 조금 안 되셨었어요.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협의 다 돌렸었던 내용이고 개인주택 짓는 거에 협의도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한 협의 내용인데 이거를 그 어떤 조례인지 몰랐다. 나가서 보고 오니까는 이 내용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시 행정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 현재 두 동이고요. 한 동은 5월 말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동은 8월 달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현재 없고요. 그래서 저는 8월 지나면은 입주자 대표회하고 간담회를 정시를 통해서 지하에 있는 부분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평택시에서 협의를 돌린 내용이 준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허가가 났는지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문자 주고받은 거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층고 높이 및 작업 반경 미확보 처리장 2개소 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들어온 도면이에요. 도면마다 다 그렇게 쓰기를 해놨습니다. 응? 자, 층고 높이 및 작업 반경 미확보 처리장 4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허가가 나고 허가가 난 다음에는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민들이 이 불편상을 겪으면 이거를 노린 거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거 아닌 거라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설계사하고 그 당시에 협의했던 내용을 저희들도 주택가에 있다가 별도로 알려가지고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항은 미스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협의를 돌린 게 허가가 나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조건부 허가라고 다르셨습니다. 응? 허가가 나면 안 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는 뒤처리를 하신다고 조건부 허가를 단서를 다르셨는데 어떻게 다르셨냐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 주차장에 지하층에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활 폐기물 전용 수집 운반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및 이동 통로의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다루셨어요. 그런데 입주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했었던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이 되셨고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3년이 지나서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 분장표를 갖고 그때 담당자들을 다 그럼 오라고 할까요, 지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응? 이거 개인주택이면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이런 일도 없겠지만 지하에다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악취가 있고 아무리 공조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화재가 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차량이 저상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운영비가 3배로 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실책을 하셔서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8월이 입주되면은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할 거고요. 이와 또 별도로 저희들이 도급업체랑 현재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저상 차량이 일반 쓰레기 차량은 한 6톤 정도 싣거든요. 그리고 일반 저상 차량은 3톤 정도 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300세대거든요. 두 동 합치면은 그 다른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니까 0.7톤에서 0.9톤이 나와요. 하루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1,300세대이기 때문에 또 저상 차량가 3톤이기 때문에 이틀 이상 또는 3일까지 쓰레기를 치든지 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아까 세금이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허가가 날 수 없는 게 허가가 난 거예요. 관련 부서랑 매일 주고받은 자료 제가 다 있고 확인해서 진출입로 미유 확보된 게 2개, 4개소가 있다라고 기입을 하셨고 단서 조항도 붙였는데 허가가 난 게 문제고요.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3년 전에 그 주택가에도 그러한 설계사랑 주고받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무튼 뭐 현재 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은요. 정식으로
제가 업무 분장표 보고 그때 계셨던 분들 전수 저하고 미팅을 한번 좀 하실 건데요. 이거 진짜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쓰레기 대란이 한 번도 안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이거 알고 자기 세금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겠어요. 행정이 서로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업무 부서 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부서 간에 서로 협력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은요, 연계를 하셔야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돈 얼마 썼는지 이거 보는 것보다요,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돈 쓰는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안 돼요. 그 전체적인 틀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드리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업무 협약서 사실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봐야 돼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시 재원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택시에서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뭐 청년도시, 국제문화도시, 수소도시 표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뒤로는요 너무 못 쫓아가고 있어요, 행정이. 오늘 협약서에서 살펴드린 거 전부 체크하셔가지고요 하시고, 조례도 제가 조례까지는 안 했는데 사실은 조례도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문제가 있는 조례들이 많아요. 관행적으로 그냥 갖고 갔던 것들이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 수정해야 되고 현장에 맞게 하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끝맺음 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서 간의 유기적인 관계 꼭 맺으시고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같이 협동해서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좀 반영을 해주세요. 2년 동안 복지환경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낌 소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